자, 이번 주 디딤 영상은 교생 선생님들과 공부했던 개항부터 동학 농민운동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양의 여러 나라가 조선의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흥선대원군이 그런 것을 받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침략이 바로 병인양요, 프랑스의 침략이었죠. 그 다음으로 미국에서 신미양요 침략을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을 막기는 했지만 프랑스와 미국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도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그런 과정에서 서양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더 생겼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우고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입을 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운요 사건인데요. 일본 군함인 운요호가 강화도 앞 바다에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군은 당연히 군함이기 때문에 대포를 쐈죠. 그림에서처럼. 하지만 이제 일본에서 그것에 대항해서 이제 무력으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에 조선이 힘을 못 쓰게 되었죠. 그래서 일본은 조선의 항구를 열라는 개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맺어진 조약이 사진에서 보듯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죠. 하지만 조선에게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평등 조약이었냐면 강화도 조약 내용을 보면 조선에 대한 항구만 개항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평등한 조약이라면 조선의 항구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항구도 개항한다는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 일본인에게 조선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조선의 해안이 어느 정도 넓고 섬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을 측량할 수 있는 허가권을 줬어요. 이건 군사적으로 일본에게 어떤 정보를 준다는 측에서 불평등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에서 죄를 지은 일본인이 우리나라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일본 관리가 심판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일본 관리들은 일본인들을 많이 잘 봐줬겠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 조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개항 이후 조선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노력한 점에서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 다음 청과 일본에 사절단, 그 다음 유학생을 보내서 무기제조 기술, 그 다음 근대적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개항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도 발생했는데요.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니까 조선의 산업이 서양의 산업을 이기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의 쌀을 일본으로 몰래 유출을 하게 됩니다. 많이 있던 쌀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쌀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들, 그다음 원래 부자의 농부들, 그리고 상인들은 이익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농민과 도시 빈민들, 즉 가난한 백성들은 생활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모군란을 살펴볼 텐데요.
조선에서 아까 신식 무기 제도를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무기 기술을 발달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별기군이라고 신식 군대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신식 군대를 만드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구식군인과 차별을 했대요. 뭐 월급도 제대로 구식군인에게 안 주고 뭐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구식군인을 차별한 거죠. 그래서 구식군인이 이거에 대한 불만을 품고 도시의 빈민들과 함께 난을 일으켰는데 이걸 바로 이모군란이라고 했습니다. 이모군란을 일으키고 이제 일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일본 공사관, 일본의 어떤 대사관 같은 데죠. 그다음 일본인 관리 그리고 궁궐까지 침입을 하게 됐고요. 이제 위협을 느낀 이제 조정이 청에게 군사 요청을 하고요. 청해 군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청이 조선 정치에 간섭을 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외국 세력이 우리나라의 정치에 간섭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청이 간섭이 이루어지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자, 조선의 빠른 근대화를 추진하던 급진계합파가 청의 반대로 개화가 안 되니까 이제 일본의 힘을 빌려서 우정총국, 지금의 우체국에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정변이라는 것은 부당하게 어떤 권력을 가지려는 시도를 정변이라고 하는데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이라서 갑신정변이라고 하죠. 자, 갑신정변의 내용을 보면 청에 대해 조공, 뭐 돈이나 물건을 바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 다음 신분제도를 없애겠다. 이런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자, 청에 대한 조공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청에서 기분이 나빴겠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한 개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 청의 공격을 받았고 게다가 믿었던 일본은 도망가 버리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3일 만에 실패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3일천하라고 하는데요. 청의 간섭을 벗어나고자 했던 갑신정변이 오히려 청의 간섭이 심해지도록 만든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을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외국에 개항을 하면서 물가도 올라가고 이제 지방 관리는 횡포를 부리고 농민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어요. 특히 이거는 전라도 지방이 엄청 심했대요. 농민들의 어떤 쌀이나 어떤 돈들을 강제로 뺏어가는 게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에 전라도의 전봉준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봉기한 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이제 조정에서는 이 동학농민운동이 너무 규모가 크니까 군사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청해 군사를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옆에 있다가 청이 조선을 뺏어버리면 안 되는데 가져가 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군도 파견을 했대요. 자, 동학농민운동은 외세를 막기 위해서 한 건데 오히려 청과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외세를 원하지 않는다. 외국의 세력을 원하지 않는다 해서 막기 위해서 자진해서 동학농민군을 해산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청은 니네 이제 더 이상 할 일 없으니까 군대 철수해줘 했는데 이제 일본이 거부한 거죠. 당연히 청도 일본에게 조선의 이익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안 갔겠죠. 그래서 바로 청과 일본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웃긴 일이죠. 결국 이 청일전쟁에서는 일본이 승리하고요. 이제 청이 이제 무너지니까 일본이 더 이상 눈치 볼 게 없어졌죠. 일본이 조선 정치에 아주 적극적으로 간섭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조선 동학농민군이 다시 봉기하지만 결국 일본군에게 패배하고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게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개항 이후 발생하리라고 되었네요. 발생한 문제들의 공통점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백성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탐관오리, 부정부패한 관리들과 외세, 그 중에서도 일본의 간섭이 심해졌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선의 조정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많이 쉬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디딤 영상을 보기 힘들 텐데 그래도 디딤 영상 보고 노트 필기도 잘 정리해서 월요일 날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